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혼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내는 게 쉽진 않지만 이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제가 잘 살고 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힌트나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생일이에요. 이혼한 지 오래지만 아들 생일만큼은 아빠와 함께 챙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두고 아이가 성년인데 왜 전 남편을 만나냐, 재결합을 하려는 거냐, 오버하는 거다, 아메리칸 스타일이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각자의 렌즈로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아이 아빠는 어릴 적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특별한 날이면 요리사를 불러 파티를 하고 가족이 함께 축하해 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신의 생일도 아들의 생일도요. 저는 반대예요. 전 사실 생일이나 기념일을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기도 했고 무심한 성향이라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예전엔 전 남편이 생일을 유난히 챙길 때면 속으로 김일성 생일잔치 하나 하며 빈정댔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는데요. 이혼 후에야 알게 됐어요. 전 남편이 아들의 생일을 유난히 챙기려는 건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라 보상 심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부부 갈등에 가려 아이의 마음이 잘 안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전 남편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된 거죠. 대부분의 이혼 부부들이 겪는 실수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정서적 속죄라고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안함을 작은 행동으로라도 갚으려는 거죠. 아들 생일에 함께하는 식사는 그래서 재결합의 장이 아니라 치유의 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빠는 미안함을 덜고 싶고 엄마는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는 자리, 그 마음의 결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죠. 이혼했다고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형태가 달라질 뿐이라고 생각해요. 부부로서의 관계는 끝났어도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식사는 그 미묘한 경계 위에서 서로가 조금은 성숙해진 마음으로 아들에게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건네는 시간이라 생각해요. 재결합이 아니라 마음의 화해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서로의 일상 이야기도 하고 요즘 관심 있는 투자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함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소식도 나누다 보니 순간순간 예전의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좋았던 시절도 힘들었던 시간도 함께 떠올랐어요. 남녀가 결혼해 아이를 함께 키웠다는 건 이혼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지워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 함께 겪었던 시간들, 아이가 처음 걸었던 날의 설렘, 아이가 열이 나서 밤새 지켰던 기억 같은 것들, 아이가 첫 비행기를 탔던 날, 두 사람의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합의 이혼을 했는데요. 그때 전 남편이 아이를 본인이 키운다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고 주변에서도 아이만큼은 엄마가 키우는 게 좋다고 말렸지만 전 남편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전 남편은 너희 집안보다 우리 집안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 아이 교육에는 그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끝까지 비교와 판단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싶어 처음에는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 남편이 양육하는 게 아이에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은 전 남편에게, 친권은 공동으로 하기로 했어요. 도저히 친권을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단순히 권리를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제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 걸 재산
불안 때문이라고 오해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서늘했던 기억이 납니다.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결국 나를 이렇게밖에 몰랐구나. 그때 정말 깊은 단절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서로를 모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방식으로 상대를 해석하죠. 그 사람의 렌즈로. 그리고 그 렌즈는 본인이 살아온 환경과 두려움이 만든 거라 생각해요. 그걸 뒤늦게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마 전 남편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책임감과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불안이 섞여 있었겠죠. 그 불안이 결국 저를 향한 의심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마음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누구나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혼 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결정이 아이의 삶을 조금이라도 지탱해주는 선택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 달래봅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 남편과 아들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이삿짐 빼는 날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일부러 외출을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와 함께 했던 그 공간이 텅 비어있는 걸 보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공허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아마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깊고 극심했던 외로움이었을 거예요. 이혼 후 저는 아들이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주 만나서 함께 산도 오르고 캠핑도 가고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며 대화도 나눴어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가슴이 무너져 울었던 날도 많았어요. 그때의 그 마음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는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중학교 때 갑자기 살이 찌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흔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아들이 20대 중반이 되었어요. 대학에 다니며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투자도 배우고 학군단 활동도 하더니 졸업쯤엔 2천만 원 정도를 모아두었더라고요. 졸업 후엔 바로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얼마 전 전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며 직장 생활도 병행하고 있어요. 물론 고민도 있고 좌절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관리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참 고맙고 대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식이란 건 참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이든 그 존재 자체가 늘 마음 한켠이 짠하게 자리 잡더라고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다른 형태로 이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부부로선 끝났지만 부모로선 여전히 같은 선 위에 있죠. 그 사실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더 큰 책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 이혼은 단절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 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는 서로의 불안을 몰라서 상처를 주고 받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조차도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서로가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다뤘지만 결국 같은 방향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시간이 지나서야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들은 불안 속에서도 자립을 배웠어요. 저는 상실을 견디며 성숙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떨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행복을 조용히 빌어주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고 아들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고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도 부모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성숙해지려고 합니다. Sign me up and tell me about the people that you know who are trying to feel alive. Life can get hard, so honey, if you need to cry, just come share